배달 노동자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경비장부를 쓸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수입 2천만 원의 단순 경비율 80%를 적용하면 1,600만 원은 경비로 쓴 거로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해 수입이 2,400만 원에 못 미쳐야 했는데 이제는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단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배달 서비스는 80%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최대 80%까지 비과세를 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좀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라이더들뿐만 아니라 기자님들도 이제 무슨 일이냐고 아, 그런가요? 예, 잘 모르시고 전화도 오셨는데요. 이게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 우리가 내는 이제 3.3% 내니까 2% 내도 되냐? 3,600만 원 미만이니까 아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가요? 네.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 여러분들 5월마다 하시게 네,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그렇죠. 누가 하느냐? 3.3% 세금을 내시는 분들, 소득세를. 네. 요 내시는 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은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안 그래도 라이더 TV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6월 되기 전에 체크할 것, 네. 그리고 꿀팁까지 저희가 네. 다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도 요거 다시 시청할 때까지 좀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찾고 검색하고 들어가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천 징수라고 하는 것은 3.3% 이제 딱 네. 배달료를 내고 딱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배달 라이더들이 좀 화를 내세요. 내가 이렇게 한 10만 원 벌었는데 3.3% 세금을 떼었어. 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왜 화가 나냐? 내가 10만 원을 벌었는데 그 10만 원을 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 기름을 한 5천 원 넣었어. 그 생각해보니까 보험료를 연간 한 365만 원을 냈으면 하루에 만 원씩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만 원에서 또 만 원을 빼지고 기름값 5천 원 빠지면은 8만 5천 원밖에 안 벌었는데 거기다 대고 3.3%를 떼가네. 그리고 8만 5천 원 중에는 또 밥값으로 또 내가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비도 그렇죠. 나가기도 하고 엔진오일 또 갈면은 8만 5천 원이 아니라 한 8만 원, 7만 5천 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확히 계산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본 배달료 액면가인 10만 원 말고 내 실소득인 7만 원의 세금을 매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예. 이미 국가가 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 신고할 때는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3.3%를 배달료 액면가로 걷는데 내년 5월, 그러니까 매년 5월, 그러니까 작년 소득에 네.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세금을. 그러면 그 10만 원이 아니라 지출 비용을 빼고 순소득에서 다시 세금을 매겨봤을 때 네. 내가 원래 냈던 3.3%에서 세금 냈던 것보다 이 실소득으로 그 소득세를 냈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네.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주겠다라고 만든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네. 원래 배달료 액면가로 냈던 3.3% 세금보다 네네. 순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는다. 그렇군요. 네, 간단하죠.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한 법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기존에는 2,400만 원 미만 노동자들한테는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들을 일일이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일이 지출 입증하지 말고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너희 비용으로 해줄게라고 네. 해서 떼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라고 하면은 국가에서는 79.4% 정도는 비용으로 계산해줄게. 그럼 너의 순소득 얼마야? 한
80%까지니까 1,000만 원 벌써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어허. 해준 네네. 겁니다. 그럼 요거를 실제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에서 3.3%를 떼면 얼마죠? 수사학입니다. 12만 원. 네. 33만 원? 맞습니다. 33만 원인데 네.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네. 79.4%를 빼주니까 1,000만 원이 네. 실소득이 아니라 네. 79.4%를 제하니까 약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일 때는 소득세 얼마 내냐? 6%를 냅니다. 3.3%는요 원천 징수액이고요. 아 원천 징수. 네, 이거를 소득 공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네. 79.4%를 뺀 다음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이 세율이 이제 가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1,200만 원 이하는 6%니까요. 만약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6%면 얼마죠? 네. 2만 원이 1%니까 12만 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3.3% 했을 때는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3.3% 했을 때는 33만 원 냈는데 79.4% 소득공제에서 가세 표준에 따라서 소득세 6%를 매기니까 12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차이가 20만 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20만 원을 국가에서 나한테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룰이군요. 네. 이 비율이 무려 79.4%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네가 기름값을 얼마 냈든 보험료 얼마 냈든 증명할 필요 없으니 그 계산하지만 귀찮으니까 너 그냥 80% 내가 제외해 줄게 라고 국가가 해준 겁니다. 근데 단 이게 얼마까지? 연간 2,400만 원 미만 벌었던 노동자들한테만 79.4%를 그냥 빼준 겁니다. 미만. 그러면 예전에는 네. 2,400만 원 이상 벌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냐? 기준 경비율이라고 화면에 보이는 30.4%를 인정해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라이더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기준 경비율대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달 일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겁니다. 너무 귀찮은 일이죠. 너무 귀찮네요. 네, 그리고 세무사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국세청에서 솔직히 2,400만 원 미만 노동자들한테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너무한다. 네. 그래서 3,600만 원 미만 노동자들까지 79.4% 적용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운 말로 단순 경비율이라고 부릅니다. 단순 경비율. 왜냐? 그냥 단순하게 국가가 재줄게라고 한 겁니다. 이걸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까지 확대 해준 게 바로 이번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3,600만 원까지 최대 80% 확대가 엄청 되겠네요. 세금 대상자. 네. 감면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부터예요? 이게 법이 실제 시행될 때부터니까 그 이후부터 되는 거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올해는 작년도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하니까 올해 소득을 내년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5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보통 그 3,600 정도 벌으셨던 분들은 올해는 3,599만 원까지 버시는 게 낫다라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네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일단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쏙쏙 잘 되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일단은 그 신고하실 때 업종 코드 940918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번거롭게 계속 암산으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암산 말고 이미지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미지 좋죠. 실제로 들고 왔는데 여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연간 총액, 그러니까 연간 액면가입니다. 배달료를 1,000만 원을 버셨어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3.3% 신고를 이미 세금 냈겠죠. 그러니까 그게 33만 원, 기납부 세금이라고 적혀 있는 맨 아래에 있는 환급액 바로 위에 있는 33만 원이고요. 연간 이 1,000만 원에서 단순 경비율 대상이죠. 왜냐하면 3,600만 원 미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2,400만 원 미만이기도 했고요. 예전 기준으로 봐도. 그래서 단순 경비율 79.4%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794만 원을 빼줍니다. 이건 기름값이랑 보험료 빼줘. 그러면은 너의 순소득은 얼마다? 206만 원입니다. 그 206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줄게라고 한 건데 네네. 여기 밑에 보면은 기본 공제라는 게 있죠. 기본 공제. 네. 네, 기본 공제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소득 공제를 잘해주는 나라인데 오 그렇군요. 네. 오. 너의 존재 자체, 음. 너의 존재 자체에서 그냥 네 소득 1,0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까줄게. 네, 라고 해서 이걸 기본 공제라고. 공제. 네. 여기에다가 뭐 부양가족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도 들어가가지고 아. 더 소득을 낮게 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50만 원 공제를 무조건 가져간다. 돼. 그래서 기본. 네, 네.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세 때 150에다가 단순 경비율 네. 79.4% 하니까 내가 내야 할 그 세금의 원액, 그러니까 순소득이 얼마다? 56만 원인 겁니다. 아 그렇게. 56만 원이면 아까 소득세표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1200만 원 미만은 6%니까 56만 원의 6%는 33,600원인 거죠. 아까 지금 화면에 이제 가세편, 이게 소득세입니다. 아. 3.3%는요 그냥 임의로 걷는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3.3%는 네. 임의로 걷는 거예요. 그 그 지방소득세랑 그 합쳐가지고 인적용역 사업자들한테 3.3% 그냥 그렇군요. 빼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소득세에서 진정한 세금은 요 소득구간표입니다. 소득세입니다. 이거는. 그것을 잘 봐둬야겠고. 그렇죠. 1,200만 원 미만은 6%라고. 네. 초과분은 저렇게 누적으로 되는 누진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56만 원에 대해서 6%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낮다. 그래서 33,600원이니까 원래 33만 원에서 33,600원을 냈으니까 환급 금액이 29만 6,400원이 된다라는 것이 아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2,4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어떻게 세금을 내냐? 네. 이것도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연간 총액 배달료가 5천만 원이니까요. 5천만 원이니까 아까 2,400만 원을 초과했죠. 이상이죠. 예, 훨씬 성향.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이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겠다고 한 3,600만 원도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30.4%만 기준 경비를 제하니까 네, 네. 1,52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이 클수록 네. 이 경비율에 따른 소득 공제액도 커지기 때문에 되게 네. 중요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가세 표준이 그러면은 3,48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공제가 있죠. 네, 150만 원. 그쵸. 모델이 있는 거. 그렇죠. 150만 원 네. 빼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3,330만 원입니다. 오. 여기에서 네, 네.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이거는 1,200만 원 미만이 아니죠. 네. 그러면은 그 계산을 해보면은 1,200만 원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니까 1,200만 원까지는 6%를 매기고요. 네, 네. 1,200만 원을 초과한 2,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2,480만 원. 여기에 대해서만 15%를 매긴다라는 겁니다. 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액이 커질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전체 금액의 15% 매긴다는 게 아니라요. 1,200만 원까지 6%. 그래서 누진 공제라고 하는 것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세율 15%를 매기니까 세금이 499만 5천 원을 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몇 퍼센트 냈습니까? 그 3.3%를 5천만 원에 대해서 3.3%를 냈잖아요. 네, 그럼 165만 원? 그렇죠. 165만 원인데 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499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300만 원 가량. 그래서 이렇게 기준 경비율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실제 내가 지출한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무사한테 위탁을 해서 3.4%가 아니라 나 유성 운송보험료 600만 원 냈고 기름값을 얼마 썼고 이런 것들을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 조합비도 됩니다. 여러분 조합비도 소득공제 됩니다. 그거까지 그래요.
내에서 네. 자기 순소득을 줄이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증빙을 진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뭐 이런 세금 납부 경력이 뭐 짧을 수밖에 없는 이 젊은 라이더들 그때 그쵸. 너무 필요한 정보인 것 같고요. 이 기재부가 왜 이렇게 구간을 변경하게 된 것인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게 그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이고 세금으로 보면 인적 영역 사업자인데 네, 저희가 하는 일은 노동자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 중에 약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과정에서 그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받아서 3천만 원은 이제 명목소득이고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이제 순소득을 계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은 이거를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천만 원까지는 영원인 경우가 많아요.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네, 돌려받는 경우 많고 네. 이들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약 40% 정도 돼요. 아 전체 노동자의 40%가 그쵸. 이렇게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 특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노동자랑 똑같은데 그 소득공제가 이렇게 뭐 활발하진 않거든요. 화끈하지 그렇죠. 않고. 그래서 2,400만 원 미만 버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비용까지 합치면 2,400만 원을 벌면 손해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2,400만 원 이상을 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해보면 근로소득자들이 연봉 3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름값이나 유상운송 보험료를 합치면은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값 하면은 600, 700 사실 1,000만 원 정도 이상 그렇죠. 들어가는데 한 600으로 쳐주자라고 하면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에서 조금 개선되는 방식으로 세금 제도가 조금 개편됐다. 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은 모든 정권에서 하고 싶어하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뭐라고 하죠? 13월에 월급 보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배달노동자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셨는데 5월에 이제 신고를 하니까 이걸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모든 정권 여야를 떠나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거는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세금 감면 혜택을.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방향,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다 보니까 네. 배달 노동자나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이 업무 형태가 늘어나니까 요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한 가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국세청에서 3.3% 신고들 배달업 특히나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데서 이제 투명하게 신고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기존에 사실 신경도 안 썼는데 너무 잘 거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정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라서 한번 정비하고 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